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어서 빨리 열지 못하겠느냐. 천냥이 없기만 해봐라. 니놈들을 머리부터 꿀꺽 삼켜버릴 테라. 좀 기다리시오. 아무리 바빠도 바늘어리에 실 메어 쓰겠소? 듣기 싫다. 내 돈 천냥을 내놓으란 말이야. 요괴들의 흉측한 몰골이 창호지 너머에서 일렁거렸습니다. 바깥의 요괴들은 돈을 내놓으라 쉴 새 없이 닥달을 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중의 천냥은커녕 일량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이호방은 너무나 초조하여 금방이라도 졸도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화가 난 요괴들한테 꼼짝없이 잡아먹히고 말 것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호방은 옛날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마을에는 호방직을 수행하는 이필석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호방은 비록 가난했으나 성격이 호탕하고 인정도 많았지요. 헌데 이호방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술을 지나치게 좋아한 나머지 쥐꼬리만한 녹봉을 죄다 술값으로 탕진하고 마는 것이었지요. 그날도 이호방은 주막에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 이 맛이로다. 세상사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술 한 잔이면 걱정이 사라지는구려. 호방어른 또 술값도 없이 마시는 거 아니지요? 주모. 내 그럴 사람이더냐? 오늘은 넉넉히 마셨으니 어서 계산을 해보거라. 그러나 막상 주머니를 뒤지니 나온 것은 먼지뿐이었습니다. 어라, 돈이 어찌 이리 모자라단 말이냐. 아이고, 또 술값이 모자란 거였어? 어휴, 진즉에 알았어야 했구먼. 아니, 주모. 내일 꼭 갚을 터이니 오늘은 좀 봐주게. 됐소. 일 없으니 당장 나가시오. 당장. 이호방은 옷소매를 붙잡히고 주막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나 참고 성질 사나운 주모로다. 그깟 돈푼에 이 몸을 그리도 박대하다니. 이호방은 툴툴거렸지만 뭐 별 수 있습니까? 쓸쓸히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랍니까? 이호방이 들어선 골목길에 반질반질한 돈주머니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죠. 어라, 이게 누구 것이더냐?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는 엽전 3냥이 떡하니 들어 있었습니다. 이호방은 한참을 고민하였지요. 혹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줘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헌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술 생각이 간절해졌답니다. 그래,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게 베푸신 술값이 아니겠느냐? 주머니가 호화찬란한 것이 이 정도 돈은 잃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할 사람의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호방은 곧장 발길을 돌려 다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이호방은 돌아오자마자 주모에게 엽전을 턱 내밀었습니다. 주모, 자, 여기 있다. 이 이호방님이 술값을 떳떳하게 내는 날도 있단 말이다. 웬일이래요? 오늘은 재수가 좋은 날인가 보네. 주모는 의아했지만 돈이 들어오니 마냥 싫지는 않았습니다. 이호방은 기세등등하게 술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취할 때까지 마셔야겠다. 주모, 술이랑 고기를 원 없이 내오시게. 평소에도 술이 원 없이 들어가는 이호방이었지요. 오늘은 꽁돈도 생겼겠다. 아주 수리수리 잘도 마셨답니다. 그렇게 이호방은 밤새 신나게 먹고 마셨습니다. 마침내 얼큰이 취한 채 주막방 한 칸을 빌려 기분 좋게 잠이 들었지요. 이호방은 술기운에 취해 방바닥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아, 기분 좋구나. 배부르고 술도 들었으니 이만한 낙이 어디 있으랴. 이호방은 하품을 크게 한번 하더니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사방이 온통 붉은 빛이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무럭무럭 솟고 있었지요.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딘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대관절 여기가 어디란 말이냐? 주막에서 잔 게 아니었단 말인가? 두리번거리던 이호방은 한켠에 쭈그려 앉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바짝 마른 것이 영 기운이 없는 노인이었지요. 여보시오, 노인장. 이곳이 어딥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뼈만 남은 해골 바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호방은 깜짝 놀라 나자빠졌답니다. 아이고, 곰탕 그릇에 들어갔다 나오셨소. 살은 어디다 두고 뼈만 있는 게요. 그러자 해골 귀신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호방에게 달려들었지요. 내 이놈!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놈의 누나를 뽑아버리겠다! 하지만 해골 귀신은 제대로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것이었죠.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리겠다! 귀도 뽑아버리겠다! 이호방은 기겁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골 귀신이 바짝 뒤를 쫓아왔지요. 노인장, 왜 이러시오? 혹시 내가 오늘 써버린 돈이 노인장 것이오? 필사적으로 달아나던 이호방은 갑자기 발을 헛디더니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아주 천길 낭떠러지였지요. 그 순간 눈을 번쩍 뜨고 말았습니다. 이호방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온몸을 더듬어 보니 혀도 귀도 눈도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마구 뛰고 등골은 서늘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호방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해골 귀신이 나타나 뒤를 쫓았습니다. 밤새도록 벌판을 뛰어다니다 깨기를 반복하니 점점 피폐해졌지요. 아니, 이호방 얼굴 좀 보소. 눈이 퀭한 것이 사람 몰골이 아니구먼. 그러게 말이오. 아무래도 귀신에게 쓰인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이호방이 저주를 받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호방은 사또의 심부름으로 이웃마을에 다녀오고 있었지요.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휴,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산길을 걷던 이호방은 너무나도 피곤하였지요.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이호방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시주, 여기서 자다간 큰일 난다오. 이호방은 개슴츠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코앞에서 지독한 술 냄새가 확 풍겨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앞에는 코가 빨간 스님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아니, 스님께서 술을 드셨습니까? 난 취중선사라 하오. 술에 취하면 깨달음이 온다 해서 이리 불리지. 깨달음은 무슨? 내가 취해봐서 아는데 별거 없던데요? 벌써 하나 깨달으셨구만. 그보다 산길에서 자면 큰일 나오. 산짐승에게 물려가려고 그러시오. 이호방은 힘든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요즘 잠을 통 못 자서 그렇소이다. 이호방은 며칠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길에서 주운 돈을 쓴 뒤부터 해골 귀신에게 시달린다는 이야기였지요. 이야기를 들은 취중선사는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 귀신 보내기를 당한 것이 틀림없군. 귀신 보내기라니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들러붙은 귀신을 떠넘긴 것이오. 그 돈을 주운 사람이 귀신도 같이 받게 한 것이지.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취중선사는 화가 나는지 목탁을 탁탁 세게 두들겼습니다. 나한테 맡기시오. 아주 괘씸한 자로군. 내가 귀신을 되돌려 보내주겠어. 취중선사는 이호방 이맛박에 부적 하나를 척 붙였습니다. 그러더니 중얼중얼 알 수 없는 경문을 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이호방의 몸에서 뭔가가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더니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대관절 무엇입니까? 자, 어서 뒤를 쫓읍시다. 아니, 왜요? 저 도깨비불을 따라가면 귀신 보내기를 한 자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이오. 그리하여 취중선사와 이호방은 서둘러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도깨비불은 허공을 가르며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헌데 그것이 이호방이 늘 술을 마시던 바로 그 주막으로 가는 것이었죠. 아니, 어째서 저기로 가는 것이오? 귀신을 떠넘긴 자가 바로 저기 있다는 말이겠지. 두 사람은 주막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두 사람은 기겁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지요.
주모가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버둥거리고 있었답니다. 시주가 바로 귀신 보내기를 한 장본인이었군. 취중선사는 술상에 놓인 술병을 마음대로 집어들었지요. 그대로 한 모금 들이키더니 푸하고 내뿜었답니다. 주모는 취중선사가 뿜은 술을 그대로 뒤집었었지요. 어우, 들어오라. 처벌은 나중에 합시다, 선사님. 처벌이 아니라 보상이요. 자, 보시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랍니까? 주모는 눈을 껌벅거리더니 깨어나는 것이었죠. 자,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평생 저 귀신에게 시달릴 것이오. 아이고,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주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요? 선사 앞에서 다 말해보시오. 사실은 얼마 전에 돈 한 푼 내지 않고 머무르던 손님이 있었지요. 헌데 그 손님이 주막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밀린 숙박비가 얼만데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짐을 뒤져보았지요. 그 안에서 돈 주머니를 찾았지요. 딱 3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호방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헌데 그걸 챙긴 뒤부터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어찌했소? 견디다 못해 무당을 불러 귀신 보내기를 했소. 무당이 돈 주머니를 주막 바깥에 던져두라고 합디다. 그 귀신이 결국 나한테 붙은 것이 아니겠소? 주모는 땅에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호박 나으리.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선사님께 잘 좀 말해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요? 그러자 이호방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외상값 받으려다 졸지에 횡액을 당한 주모가 불쌍해진 것이지요.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스님? 취중선사는 말없이 목탁만 두드렸습니다. 선사의 기색을 살피던 이호방이 눈을 찡긋했답니다. 주모, 곡차를 있는 대로 가져오시오. 선사께서는 곡차가 있어야 법력이 높아지신다오. 호박나리는 어째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만 사귀는 것 같소 참말로. 주모는 투덜투덜하면서 술을 달라는 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리 10병을 들이킨 선사가 말했지요. 어쩌긴 뭘 어쩌겠소. 귀신에게 직접 물어봅시다. 이호방은 취중선사가 건넨 부적을 이마에 붙였습니다. 이걸 붙이면 진짜 악몽을 안 꾸는 것입니까? 악몽은 꿀 것이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요. 이호방은 왠지 섬뜩했지만 취중선사를 믿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호방은 다시 그 으스스한 벌판에 서 있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 놈의 누나를 뽑아먹겠다. 해골 귀신이 으르렁거렸지요. 그러다 덤벼드는 순간 이호방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멈추시오. 놀랍게도 해골 귀신이 딱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던 귀신이 주문이라도 걸린 듯 그대로 멈춘 것이었습니다. 이거 기막히구만. 이제야 내 말이 들리오? 해골 귀신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더니 갑자기 웬 사정이요? 해골 귀신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저는 살아생전 큰 빚을 졌습니다. 헌데 빚을 갚지 못하자 빚쟁이들이 제 어린 딸을 데려갔지 뭡니까? 저는 딸을 찾지 못한 채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설마 제가 빚을 갚으려고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이호방은 갑자기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돈을 자신이 썼다는 생각이 들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호방은 애써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라는 것이요? 제 딸을 구해주십시오. 저는 이미 죽었으니 직접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라고 악당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소? 해골 귀신은 간절한 눈빛으로 이호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돈을 쓰셨으니 갚아주셔야지요. 그 말에 이호방은 뜨끔했습니다. 딸을 데려오기에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지만 그래도 써버린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대체 누가 노인장의 딸을 데려갔소? 해골 귀신은 이호방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손을 뻗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의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두옥이라는 졸부이올시다. 청주에서 큰 기생집을 하는 자이지요. 그러더니 해골 귀신은 허공에서 작은 금화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 생전 가장 힘들게 벌은 돈입니다. 아니, 귀신이 돈을 준다니 이거 참 묘한 일이로군. 이 금화는 단 한 입뿐이지만 제가 살아생전 뼈 빠지게 일하며 손에 쥔 것입니다. 부디 받아주시고 제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이호방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딱 한 잎이지만 이 금화가 이 귀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알겠소. 내 해볼 것이오. 하지만 너무 기대하진 마시오. 해골 귀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호방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손에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호방은 흠칫 놀라며 손을 펼쳐 보았습니다. 손 안에는 꿈에서 받은 그대로의 금화 한 잎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였단 말이오? 올거니 귀신에게 징표를 받았구려. 자, 그럼 이제 해결을 해봅시다. 그렇게 이호방과 취중선사는 해골 귀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화려한 등불이 늘어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이호방과 취중선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리 와서 손님 바꿔라. 술 한 잔 먹으러 왔소이다. 둘이 호기롭게 나타나자 기생들이 나긋한 목소리로 맞아주었지요. 혹시 여기 꽃분이라는 아가씨가 있어? 어머, 손님께서도 꽃분이를 찾으시나요? 유명한 모양이구려. 그야 꽃분이는 청주에서 가장 고운 자태를 가진 아이니까요. 그렇다면 빈승도 구경을 좀 해야겠구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꽃분이가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호방은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꽃분이의 고운 용모는 세상에 둘도 없는 듯 하였지요. 그 모습에 이호방은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취중선사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이호방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이요. 뭐라 하셨습니까? 꽃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께서 보내셨소. 여기서 데리고 나가려고 왔소이다. 꽃분이는 손사래를 쳤답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시는군요. 두 분은 목숨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꽃분이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김두옥 그자는 사람이 아니라 요괴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니라 손님 목숨부터 걱정하십시오. 허허, 우리가 어찌 겁먹고 물러날 사람이겠소? 그런 말 마십시오. 김두옥이 돌아오면 두 분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요? 늦기 전에 도망치십시오. 그게 두 분을 위한 길입니다. 이호방과 취중선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옥님 행차시다. 오는 자 머리를 조아리고 가는 자 길을 비켜라. 그리고 돈을 바쳐라. 떠들썩하게 행차를 하는 것이 여느 대감 못지 않았지요. 어서 숨으세요. 김두옥이 돌아왔어요. 꽃분이는 황급히 두 사람을 벽장 속에 숨겼습니다. 잠시 후 방 안으로 덩치 큰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김두옥이었습니다. 그의 눈매는 날카로웠고 움직임에는 위압감이 가득했습니다. 별일 없었느냐? 네, 별일 없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겠지? 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야지. 어서 그놈들을 들여보내라. 그의 말이 떨어지자 문이 열리며 허름한 차림에 사내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술에 잔뜩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두옥은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까지 먹은 게 딱 100냥이네. 자, 이제 술값을 내라. 사내들은 잔뜩 주눅이 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김두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무엇이? 돈이 없다고? 그 순간 그의 몸에서 섬뜩한 기운이 퍼져나갔지요.
그러더니 얼굴이 길게 늘어나고 이마에는 검붉은 뿔이 솟아올랐습니다. 손님 둘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허나 김두억은 손을 뻗어 순식간에 그들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이빨을 드러내더니 단숨에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에잉, 가람뱅이는 맛도 없구나. 벽장 속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이호방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지요. 저게 대체 뭐요? 두억신이요. 요괴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존재지요. 그런 것이 사람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요? 본디 두억신이는 사람을 홀려 부귀영화를 누리다 배가 고프면 사람을 잡아먹지요. 아니, 그러면 꽃분이는 평생 이용만 당하다가 쓰임이 다하면 잡아먹히고 말 것이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요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김두억이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김두억은 문득 코를 킁킁거리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낯선 냄새가 나는군. 어디서 쥐새끼들이 숨어든 모양이야. 김두억이 벽장을 노려보았지요. 하는 수 없이 이호방과 취중선사는 밖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이호방은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되는 일이었지요. 누가 쥐새끼라 하십니까? 저희는 떳떳한 손님이옵니다. 김두억은 눈을 가늘게 뜨며 이호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손님. 스님까지 끼고 손님이라니 가관이로군. 스님 나름이요. 이 몸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니 백화루만 한 곳이 어디 있겠소이까? 김두억 그렇다면 증명해보거라. 어련하시겠습니까? 자, 술을 독재로 가져오시지요. 김두억은 흥미롭다는 듯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꾼들이 큼직한 술독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술을 잘 마시면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겠지. 오르신 말씀이요, 두억시주. 자, 이제 잘 보시오. 취중선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술독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술이 목구멍으로 쏟아졌습니다. 술독이 바닥을 드러내자 취중선사는 턱을 쓸며 트림을 했습니다. 그 맛이 아주 진국이로군요. 김두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스님 술이 진짜 말술이군. 저렇게 마시다간 백허루 술이 다 동나겠네 그려. 술과 여자가 좋으면 당연히 우리 백허루에서 놀아야지. 이제야 김두억의 의심이 풀린 듯했습니다. 김두억은 손뼉을 쳐서 기생들을 불러 모았지요. 백허루에는 기생이 50명이나 있지. 자, 어떤 아이랑 놀겠나? 그 순간 이호방이 나섰습니다. 사실 마음에 정한 것이 있습니다. 저기 저 꽃분이입니다. 허허, 꽃분이가 마음에 든단 말이냐? 그렇소. 그러니 아예 기적에서 빼서 데려가고 싶소.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데려가고 싶다. 그렇다면 500냥이네. 아니, 500냥이라고 하셨소? 이호방은 금액을 듣고 기겁하고 말았지요. 500냥이라니 지금 돈으로 고급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그야 우리 집 간판 기생을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내야지. 500냥을 내면 그 아이를 오늘부터 자네 여자일세. 이호방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옆에서 취중선사가 나섰지요. 500냥이요.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요. 이호방은 경악하며 돌아보았습니다. 허나 취중선사는 유유히 잔을 기울일 따름이었지요. 헌데 그깟 500냥으로 되겠소. 내 1000냥을 드리리다. 허허허, 이거 오늘 물건을 제대로 잡았구만. 1000냥을 주겠다는 말에 김두억을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반면 이호방은 그 말을 듣고 얼이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스님, 정말 1000냥이 있으신 것이요? 취중선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방시주는 소승만 믿으시구려. 김두억은 크게 웃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1000냥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꽃분이를 내주겠다. 좋소.
헌데 내가 돈을 전대에 넣어 배에 두르고 왔다오. 그러니 깨끗한 방 하나를 내주시오. 어렵지 않지. 더 필요한 것은 없나? 종이와 먹도 준비해 주시오. 천냥을 셈할 때 적어두려 한다오. 김두옥은 취중선사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었지요. 그리하여 종이와 먹이 준비된 방에 이호방과 취중선사 단 둘만 남았답니다. 그러자 이호방은 초조한 얼굴로 취중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설마 정말 천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없소.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그 돈을 붓으로 써낼 것이오. 이호방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붓으로 돈을 써낸다니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허나 취중선사는 빙긋 웃었습니다. 요게는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지 못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지전 천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이호방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취중선사는 붓을 집어들며 씩 웃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눈썹이 휘날리도록 써야 하니 각오하시오. 종이 위로 붓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지전 천장을 써야 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이호방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투덜댔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때 방 밖에서 김두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라,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취중선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허, 돈을 세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이오. 조금만 기다리시오. 김두옥이 투덜대며 돌아서자 이호방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손이 저려 죽을 지경입니다. 그 말을 들은 취중선사는 희죽 웃으며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걸 마셔보시오.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한 잔 마시면 기운이 불끈 솟는 술이지요. 이호방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술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독한 술이었지요. 순간 머리가 빙 돌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 정말 기운이 솟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붓을 들어 지전을 썼습니다. 마침내 천장을 다 써갈 무렵이었지요. 밖에서 김두옥이 또 호통을 쳤습니다. 왜 이리 오래 걸리는 게야? 안에서 돈을 만들기라도 하나? 이호방은 뜨끔했습니다. 허나 취중선사는 태연하게 지전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있소이다. 천냥 다 준비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어서 나한테 주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두옥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전 뭉치를 보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취중선사의 말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김두옥은 환하게 웃으며 지전 뭉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허허허, 역시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꽃분이를 손짓하여 부르더니 그녀의 등을 툭 쳤습니다. 자, 데려가도록 하라. 이런 계집보다 돈이 1000배는 가치가 있거늘. 하여간 인간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이호방과 취중선사는 망설일 것 없이 꽃분이의 손을 잡고 기생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한 길을 따라 세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김두옥을 속이신 겁니까? 허허, 사실 내 팔이 빠질 뻔했소. 붓으로 천장을 써야 했거든. 스님, 제 팔도 마찬가지 이올시다. 이호방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왔으니 다행이요. 그러나 그 순간 기생집에서 김두옥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놈들아, 감히 나를 속여. 김두옥은 지전 뭉치를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100냥, 200냥, 300냥, 어라. 손에 쥔 지전 한 장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냥이라 써져 있어야 할 자리에 비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한 술을 마신 이호방이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순간 김두옥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그의 몸이 요괴의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쳐.
그가 하늘로 솟구치자 그를 따르는 요괴 부하들도 뒤따랐습니다. 멀리서 천둥 같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내 놈들, 내 돈을 우롱한 값을 치르게 해주마. 하늘을 날아온 김두억의 모습에 이호방과 꽃분이는 넋을 잃었습니다. 3개의 머리에 6개의 팔, 무서운 무기를 든 요괴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바로 두억신이의 본 모습이었지요.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두억신이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쳤지요. 허나 취중선사는 태연히 그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사람을 돈으로 거래하는 짓이야말로 더 나쁜 짓이지 않소? 뭐시? 니놈들은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거라. 그리하여 무시무시한 두억신이와 취중선사의 대결이 시작되었지요. 두억신이가 요술을 부리자 칼날 같은 검은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허나 취중선사가 연부를 외우자 순식간에 잦아들었지요. 화가 치민 김두억이 무기를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이에 취중선사가 염주에 숨을 불어넣으니 순식간에 염주알이 사과만해졌지요. 땡중아, 넌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아, 이놈 요괴가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두억신이와 취중선사의 법력이 맞부딪히며 숲이 흔들리고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산천초목이 흔들리고 뇌성병력이 울려 퍼졌습니다. 허나 김두억의 너무나 강한 요괴였지요. 거기다 부하들까지 가세를 하니 취중선사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밀리고 있어. 어찌하면 좋겠어? 이호방은 초조하게 발을 굴렀습니다. 이러다간 두억신이에게 모조리 잡아먹힐 판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리도 무겁지? 갑자기 허리춤에서 뭔가 묵직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선비님, 주머니에서 빛이 납니다. 이호방은 깜짝 놀라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러자 번쩍번쩍 빛나는 금화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해골 귀신이 준 바로 그 금화였습니다. 이건 설마 그 순간 이호방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싸움에 집중하던 김두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놈 김두억, 여기 금화가 있다. 두억신이는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만하고. 어디? 이호방은 빛나는 금화를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금화는 번쩍 빛나며 김두억의 발치에 떨어졌지요. 내 거다. 내 거야. 두억신이는 싸우다 말고 금화를 향해 몸을 던졌지요. 헌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큰 두억신이가 금화를 집어들려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억신이는 낑낑대며 손을 잡아당겼지만 금화는 바위에 붙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놈들아, 니들도 어서 날 도와라. 그러자 그의 부하 요괴들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힘을 합쳐 금화를 잡아당겼지요. 허나 금화는 여전히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허, 딸을 구하려는 부모의 마음이란 저리도 무거운 법이라네. 취중선사는 목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두억과 요괴들은 한참을 씨름하였지요. 그러던 그때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동쪽에서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올랐지요. 해다. 해가 뜬다. 햇볕에 닿자 김두억과 요괴들이 비명을 질렀지요. 그렇게 김두억과 요괴들은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금화도 조용히 빛을 잃고 바람에 흩어져 버렸지요. 김두억과 요괴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요괴들이 사라진 자리마다 엽전꾸러미, 금덩이, 은덩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대체 어디서 온 돈일까요? 취중선사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허허, 요괴들의 정체가 바로 탐관오리들이 착복한 재물일 줄이야. 이호방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원래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이었단 말씀이십니까? 취중선사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돈이란 쓰지 않고 쌓아두면 독이 되는 법이요. 욕심이 과하면 저리도 사악한 요괴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참으로 한탄할 노릇이로다. 이호방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꽃분이의 아버지였던 해골 귀신을 위해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꽃분이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님, 이제 편히 쉬셔요. 이호방은 요괴들이 남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두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기쁨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김호박 날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나요? 고여있던 재물이 백성에게 돌아갔을 뿐이니 저에게 고마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쩜 이리도 자비로우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요. 이호방은 취중선사에게도 금덩이를 한 덩이 내밀었습니다. 스님께서도 한몫 가져가시지요. 스님의 법력이 없었더라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었어. 재물은 늙은 땡중보다 새 출발을 하는 젊은 남녀에게 더 필요한 법이요. 그러자 꽃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이호방은 조용히 꽃분이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요괴를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어느새 둘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취중선사는 껄껄 웃으며 금덩이에서 작은 조각 하나만 떼어갔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오. 이걸로 술을 진탕 마셔야겠다오. 이호방은 취중선사가 남겨준 금덩이로 기와집과 기름진 논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꽃분이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서방님, 부디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럽시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과 함께할 것이오. 이호방은 그 뒤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 덕이 널리 알려지나 나라에서는 유양소 좌수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는 좌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백성을 먼저 생각하였답니다. 그게 정말이요? 세상 일이란 참 신기하구먼. 신기할 것이 뭐 있어. 세상사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야. 이호방은 조용히 웃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해골 귀신이 아닌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을 꽃분이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이후로 이호방은 꽃분이와 해로하며 귀한 아들딸을 여럿 두었습니다. 그 중에는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른 이까지 있다고 하니 그 영화로움이 짐작이 갑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